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블레이드 러너 2049. 블레이드 러너의 사건으로부터 30년 후인 2049년, LAPD의 블레이드 러너인 K는 도망친 레플리칸트를 수색하던 도중 사회를 혼돈에 빠뜨릴 수 있는 비밀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K를 지난 30년간 행방불명됐었던 릭 데커드를 찾아 나서게 만들지요. 오리지널 블레이드 러너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작품이지요.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흥미로운 세계관을 가졌고 깊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스토리가 일품이지만 저하고는 묘하게 핀트가 계속 어긋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블레이드 러너 2049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블레이드 러너의 후속편이라는 점도 있고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감독인 드니 빌레브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은 시카리오와 어라이벌의 감독입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블레이드 러너 작품을 만든다는데 기대가 안 되는 게 이상했죠. 블레이드 2049는 전작의 많은 것들을 계승하였습니다. 특히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화는 블레이드 러너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특히 LA는 그 어둡고 음침한 거리와 그와 대비되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여전히 말이죠. LA뿐만이 아니라 이번 영화에서는 다양한 장소들이 등장합니다. 황폐한 사막, 쓸쓸한 농장, 거대한 쓰레기산 이런 장소들이 모두 각자 뚜렷이 대비가 되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세계관에 이런 장소들이 정말로 존재할 법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쉽게도 이런 흥미로운 장소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의 흥미와 눈길을 잡아 끄는 것은 LA였습니다. 1편에서도 등장했었던 LA가 가장 흥미로웠던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1편에서 보여주었던 강렬한 비주얼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 동등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그 이상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토리는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하는 주인공인 K가 어떤 비밀을 알게 되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 포인트니까요. 그렇지만 그 비밀이 담고 있는 진실과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이후의 K의 행동과 선택이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1편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철학적인 그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또 저는 K와 그 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이의 관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애틋한 로맨스 관계라고만 생각을 했지만 그녀의 정체와 또 후반부에 펼쳐지는 진실이 합쳐지면서 그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깊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펼쳐졌죠.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 두 인물의 관계가 메인 스토리가 되어도 훨씬 재밌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레이드 러너 2049는 새로운 장소들을 등장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인물들도 등장시킴에 따라서 이 세계관이 훨씬 더 한층 확장된 것 같았습니다. 또한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스토리도 기승전결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1편을 존중하면서도 크게 구속되어 있지는 않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영화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렇듯 마음에 드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저도 이 영화를 꽤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편 블레이드 러너와 마찬가지로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단점이 있었거든요. 적어도 제가 느끼기엔 말이죠. 바로 스토리의 페이싱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느립니다. 평소에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영화가 처음부터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말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캐릭터들을 제대로 소개하고 안정적이게 그들을 발전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제대로 몰입을 할 수가 있고 스토리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더욱 우리는 관객들은 흥미롭게 볼 수 있고 열광할 수 있다. 그러니 굳이 서두르지 말아라.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첫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후에 펼쳐지는 전개들도 K가 비밀을 알게 되는 과정, 그의 캐릭터성, 블레이드 러너의 세계관 등등 영화를 몰입시키기 위한 요소들이 천천히 그렇지만 차곡차곡 쌓아집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초반에는 그럴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어요. 이런 영화의 스타일을 생각해보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지만 문제는 이 느릿느릿한 페이싱을 1시간 반이 넘게 끌고 간다는 점입니다. 2시간 반짜리 영화에서 말이죠. 비밀을 향해 내리는 주인공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울 만큼 느립니다. 초반부야 그건 당연한 거고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세계, 새로운 기술을 소개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크게 안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반부에 가서는 아직도 여기냐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느립니다. 중간중간 흥미로운 요소들이 튀어나와서 최악까지는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지루하다는 인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페이싱이 느릿느릿한 것은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후반부는 놀라운 진실과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지루함이 덜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몰입도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후반부의 한 캐릭터가 엄청나게 충격적인 대사를 합니다. 평소라면 저는 우와! 라고 했겠지만 그 부분에 가서는 저는 이미 이 영화가 지겨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반응은 이 정도에 그치고 말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블레이드 러너 2049는 잘 만든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예요. 저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단점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올해 최고의 영화들 중 하나라는 평론가들의 평에는 동의할 수가 없겠네요. 저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 굿.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죠. 여러분은 블레이드 러너 2049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